현장에 있었는데 처음에 춘향도 할까 해서 춘향, 심청, 양대 이제 그 전에는 윤상 선생님이 그 오페라 다 중국 이야기입니다. 유통의 꿈도 마찬가지로 나비 미망이 장사 이런 이야기인데 이 기존 행사만큼 안 된다. 중국 이야기 안 해야 돼. 한국 이야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표적인 게 심청과 춘향이니까 무엇을 할까 이런 게 아니고 그 히피 문화로 독일이 완전히 마약으로 그냥 유럽 전체가 초토화돼 있어서 가정이 개최되고 그걸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경종을 올릴 수 있는 이야기다 해가지고 30%는 그런 윤리적인 이유 70%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 큰 스케일 그런 심층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윌리엄 슈키스가 세계 최고의 가수입니다. 유대계 독일인이 맡았는데 실제로는 한국 사람 시기로 소프라노만큼은 100번을 찾았는데 감옥 같은 경우에 무서워서 못 가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연출자가 윤 찾았어. 그래가지고 반갑다 했더니 아리가또 일본 여자를 헷갈려가지고 그 일본 여자를 실비시에서도 일체강의 옥살이했던 분인데 제일 어려운 오디션고 인간이 부를 수 없는 곡을 던져줍니다. 너 불러봐. 못 부릅니다. 가. 이러고 이제 세계 최고의 가수 리나 슈기스가 윤 내가 해볼게.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낙찰돼 버립니다. 이게 이제 미넨 올림픽 문화인사고관 금메달 수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윤상이 국제무대 하루에 복귀하게 됩니다. 춘향에 대한 미련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춘향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 지금도 윤상 제자 중에 윤인숙이라고 윤상 곡을 몇 개 초연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춘향을 하려고 해요. 오페라로 뮤지도 있고 해서 서베르 예술을 해와 그 한옥원대 잠시 계시다가 77년도 베르는데 전교수로 오시고 87년에 아까 만들어 은퇴하시고 종신교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으니 한중일의 음악세가 여기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때 베르린 유학파들, 유인상 밑에 배웠던 유학파들이 일본 현대음악 1세대입니다. 유인상이 5년간 이상 배우고 일본으로 돌아와서 주요 대학 교수진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일본 현대음악이 나오게 됩니다. 그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시면 90살입니다. 두 분이 오셨습니다. 여기 제가 있을 때 오실 때 유인상 개발을 하면서 그때 일본 현대음악의 주류가 말고 유인상 제자들이 맡게 되고 지금은 제자의 제자들이 맡고 있습니다. 도시오 호소카와 일본인 자랑 세계적인 대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진원수의 전명호하고 동급입니다. 그 사람이 왔어요. 2017년 탄생 100주년 때 상주 작곡가로. 그러니까 많은 기자들이 동원돼 왔습니다. 세계적인 거장이니까. 그런데 사모님이 그때 90살 때니까 생일 100주년이니까 사모님하고 포토존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음악들이 썼습니다. 그런 일본 기자들이 뭐 쫙 찍어서 하는데 사모님 오더만 첫 만남이 어디를 톡 치면서 계속 얘는 말이야 얘는 20살 정도 우리 집에 와 있어가지고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정명호를 갖다가 얘는 말이야 이거 쉽지는 않죠. 그 정도로 사모님이 참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제자가 3명입니다. 3명 다 서울대 음대 교수를 지냈죠. 강석희, 백병동, 김정길 두 분 돌아가시고 백병동 선생님 살아계십니다. 올해 89세. 백병동 하나. 예, 그렇죠. 유명하죠. 그런 강석희 선생님 돌아가셨고 김정일 선생님 제일 먼저 돌아가셨고 했는데 진원숙 선생님 유명한 진원숙 선생님 요즘 강석희 제자니까 하는 말이 진원숙 선생님 예술한 것 같을 때도 내가 윤사 손을 벌어도 된다. 내가 강석희한테 서른대 있을 때 배웠고 강석희가 이제 윤사 2년 배웠습니다. 그 한중일이 현대만이 그런 객체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윤상에게. 교황국이 베네딕트 창단 100주년인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인상이 전성기에 90년대입니다. 그때 결정적으로 유인상을 갖다가 뛰었던 사람들이 한 명이 카라얀입니다. 앉으세요. 나왔습니다 이제. 아니 뭐 듣고 싶은 건 계속 듣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신다니까. 카라얀. 아유. 실문에 유인상이 이제 이렇게 많이 밀었어요. 교황국이 보니 베네딕트이 이제 창단 100주년 유인상이 의뢰한답니다. 그때 교황이 작곡되는 그때 이제 사모님 이야기를 보면 베네딕트 강단 자체를 전시관을 만들어가지고 유인상이 있는 모든 그림 사진 다 들고 가서 며칠간 전시회 꾸밀 정도로 베네딕트 거친했습니다. 그때 연방고 병원 훈장 바이처 제크가 유인상에게 우리가 좀 건강문화 훈장 제일 높은 수위 훈장을 받게 됩니다.
국제현대음악협회 제일 큰 조직입니다. ICM이라고 그러죠 이거. 거의 지금 160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걸 유인상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181명이 유인상 석방운동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조직 하나 만들자 해가 만든 게 국제현대음악협회입니다. 한국예술공동사직이 상표 있습니다. 저기 있는데 이 재미가 있는 게 자유공동상인데 1991년에 누가 받느냐면 독일 현대문화를 대표하는 거장 그 퀸트그라스 양철북의 저자 노벨상 받았죠. 당연히 20세기 국악기 대표 그분이 92년에 유인상이 받게 됩니다. 그 순서로 한 명은 독일 현대문화를 대표하고 한 명은 독일 현대문화를 대표한다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전임자가 후임자에 상을 줍니다. 사진에 보면 퀸트그라스 씨가 유인상이 딱 수행 장면이 나옵니다. 좀 상징적이고 마지막에 패대상 받고 따님 대신 받습니다. 따님은 베르넘대를 졸업하셨어요. 따님 하는 말 50년생입니다. 8년 후에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8년 만나게 되는데 헤어지고 빨리 독일어 배우고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아버지가 집에서는 한국말 써. 절대 그 외국어 쓰지만 하고 그랬고 베르넘대 들어가셨는데 처음에 피아노로 들어갔어요. 근데 챈발로로 바꾸고 그다음 하프까지 하다가 때려치워버렸습니다. 근데 왜 쟤는 참 많으시는데 왜 때려치우는 물어보니까 아유 집에 놀러 오는 아버지 친구들이 헤르베르트 폰 카라야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냥 음악으로는 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니까 뭐 치우고 이제 금속공예 하시다가 뉴욕에서 25년간 아버지 죽고 대한민국 오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추상화가로 변신하셔가지고 뉴욕에서 이제 올해 11월 전시회를 하십니다. 그래 지금 추상화가로 이제 내일 모레 좀 이제 전시하고 계십니다. 아들은 미국에 삽니다. 예, 살고 이제 제일 앉으세요. 제일 이제 뜨거운 음악 부분 남북 관계. 열면 그냥 네이버 구글 열면 뭐 벌거습니다. 인상 치면 벌거습니다. 그냥 뭐 빨갱이부터 시작해서 뭐 종국 뭐 무지거리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이 부분 이제 짧게 나는데 70여 년에 오페라 심취 성공하자 박정희 정부가 부릅니다. 그 유신 시절이죠. 그래서 73년이니까 그때 국립극장에 아마 정동으로 갈 때입니다. 이전할 때 그 오프닝 곡으로 유인상 곡을 처음에 심청을 하려고 했는데 심청 너무 크고 그래서 유통의 꿈하고 나비 민망이 두 개를 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유인상 곡 올리게 됩니다. 정동 그 국립극장 오프닝 할 때. 그때 당연히 유인상 곡 이제 윤 선생 잊어버리고 이제 과거는 또 당연히 세계적인 음악가 됐으니까 이제 와서 조국을 위해서 당연히 와야죠. 넘어오고 싶으니까 했는데 큰 사건이 두 개 벌어집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 김지아 투옥 사건. 큰 사건이 벌어져. 김대중 그때 전 야당 지도자께서 공연에서 납치돼가지고 그때 바로 사형 직전까지 가 있었고 김지아 씨는 그때 민청학년인가 그걸로 그냥 들어가가지고 사형 직전까지 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두려움을 느꼈고 나도 가서 잡혀가는 거 아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두 분 석방운동을 하루 치열하게 벌입니다. 나도 저렇게 죽을 뻔했다. 국제사회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나도 현재 있어 살아야 될 것이다. 근데 저 두 사람은 민주주의자고 죄가 없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두 사람 석방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신 정부하고 멀어지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죽을 때까지는 아예 교류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어오고 이제 81년에 누굴 보내냐면 허삼수라는 사람이 있죠. 화평 허삼수 헌문도 할 때 허삼수 씨가 이제 유인상 선생님 부산고등학교 제자입니다. 그 사람을 특사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선생님 좀 오셔서 이제 한국을 위해서 삼수야 내가 가고 싶지만은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나는 그 광주의 현장을 다 봤다. TV로 전두환 씨가 직접 광주에 내려가서 위령탑을 쌓고 제주가 돼가 위령제를 지내고 두 번째 감옥에 있는 학생들 양심수를 다 석방해줘 볼게. 그건 될 수 없는 조건이었고 그래 모릅니다. 세 번째로 돌아가시려는 김영삼 대통령 때는 진짜 칼기 몇 번으로 온다까지 확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실은 출국 준비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유인상 선생님이 딸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딸에게는 딸 2명, 딸에게는 딸 1명, 아들에게 딸 2가 있으니까 그래 외손녀 1명, 친손녀 2이 있는데 이제 그 아들 미국 살았으니까 놔놓고 그 딸도 미국 갔는데 그 금속 공예하러 그 워낙 그 외손녀가 우리나라 좀 장영주처럼
바이올린에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NHK하고 협연하고 그 외손녀의 재능을 높이 사가 윤희상 선생님이 베를린 음대 듣고 있었어요. 아주 발굴이 재능을 발휘한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리나 첸이라고. 그래 94년이니까 그때 그 딸 외손녀를 이제 뉴욕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우리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국 가야 된다. 그 베를린 집도 이제 우리 살 수 없다. 다 한국 이사하기다. 그들은 이제 엄마한테 가서 뉴욕으로 가서 유학을 다 하거라. 그리 보내고 교육 준비를 할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정됐으니까. 그런데 그게 막판에 이제 그때 북한 쪽 이제 아주 극렬 분자들이 유희상을 찾아갑니다. 그 베를린 집 앞에 찾아가서 딱 그 분신 자살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가 선생님 남한 쪽으로 가시면 저희들이 바로 이 자리에 분신 자살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내가 왜 내 고향 녹할 이유가 뭐가 있노?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놈 새끼 이게 뭐하는 짓을 하다가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병원을 옮기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돌아가십니다. 그 정도로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남측하고 관계 그때 남측에서는 동베를린 사건인데 사과하라 그런 거 다 마무리됐어요. 그때 입장표만 짧게 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기억 좀 했는데 북측에서 그런 게 아니고 북측에 있는 이 베를린에 사는 그런 극렬 단체 그놈들이 이를 저질러 선생님이 쓰러지고 다음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북한에서는 83년에 유희상 연구소가 만들어집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유희상에게 김일성 주석이 유 선생님 당신은 한국 가고 싶지만 못 간다. 당신 분단되기 전에 태어난 사람 아이가 우리가 연구소를 만들어주면 와서 음악을 가르치고 제자를 양성을 있겠느냐? 조건 세 가지. 첫째, 정치 활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동당까지 근무하지 마라. 그런 안 한다. 그래서 유희상 연구소가 있고 그 큰 건물인데 옆에 숙소가 있는데 그 숙소에는 아직도 유희상 그 숙소에는 백두혈통 사진을 안답니다. 조상하라. 그때도 안다라고. 몇 년 전에 북한 갔다 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북한학 교수가 여기 왔길래 그거 가봤다길래 그 사진이 습득하니까 사진 없습니다. 그럼 북한을 가긴 간 거예요? 83년부터 이제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유희상 연구소에 1년에 한두 번씩 가게 돼서 만들게 됩니다. 유희상 연구소를. 예. 정치 활동하지 않는다. 두 번 내가 아는 거는 서구의 아방가르드 음악이다. 그거 가르친다. 세 번째로는 언론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 방문도 해가지고 그때부터 선생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한 1년에 한두 번 가서 북한에서 그 상당한 음악적인 자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 북한 지금 그분들이 다 80 다 됐어요. 그 유희상이 직접 배웠던 사람들이 그 유희상을 제일 잘 압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가 없었고. 자, 핵심은 뭐냐면 남한에서는 북한을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까 말했듯이 그런 거 안 물어보고 빨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북한에서 이제 이세차원 놈이다. 황장엽 씨가 망명했을 때 황장엽 선생이 황장엽 그 최정호 선생하고 이런 대화를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 황장엽 선생 그 신동아 기사입니다. 김일성 주석 살아있을 때 그 황장엽 선생 부르더니 황 선생 유희상이 조심하라고 남한 간첩일 줄도 모른다고. 왜냐하면 정치활동 하지 않는다. 노동당 가입 안 하죠. 서구의 현대만 가르치죠. 그 자기 체제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북한에서도 체제 동조하지 않는다 의심을 받고 남한에서는 북한을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간섭을 몰리고 이게 유희상이 가지고 있는 참 외로운 위치입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제 결정되어 있잖아요. 베를린들이 갖다 정리퇴임하고 난 뒤에 내가 오래 살았다. 폐결핵, 심장병, 고무줄증을 안고 내 살아있을 때 남가북이 휴전선에서 민족합동음악축제는 음악회를 하자. 남가북이 다 모였어. 그때도 델떡 하다가 안 됩니다. 안 되면 좋다. 휴전선이 힘들면 평양에서 한 번, 서울에서 한 번 이게 성사됩니다. 90년에. 황병기 교수님입니다. 가야금. 이분이 그런 남측 악단 17명이 분단 이후 최초로 판문점을 통해서 평양에서 5일간 음악회를 하고 평양 악단 33명 정도가 분단 이후 최초로 판문점을 타고 내려와서 서울 시티가 공연하게 됩니다. 이걸 주비원장이 유희상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할 말은 남가북 사이에서 그런 오해를 받아가면서도 남가북에 있는 정치 세력들은 욕망덩어리가 돼서 남가북을 하나 되게 만드는데 역할을 할 수 없다. 나 같은 깨끗한 예술가는 남가북을 예술로서 하나 만들어 기획할 수 있다 해가지고 선생님이 조직을
스모시게 됩니다. 이게 선생님 인생에서 제일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나가고 음악 결승하시겠다는 거. 그 계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묻었는데 95년도에 아까 말한 그 원래 주치의가 그 인건병 한의사였는데 최 박사라고 건강을 잘하게 되면 85세까지 넉넉히 살 수 있다 했는데 기운이 잘 되는 94년에 95년에 다음에 78세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베를린 가토 이제 모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탄생 100주년 때 저희들이 이제 베를린시에 통영시 전화를 해가지고 무덤 이전을 하고 싶다니 처음에는 안 된다. 이 자식들 뭐 사람 들어 패고 하는 분들이 그런데 사모님이 이제 윤 선생 유언이 통영에 묻히는 겁니다. 고향에 했더니 베를린시가 아 그렇습니까 해가지고 합의해줘가지고 2018년 3월 20일 날 통영 부정마다 오게 됩니다. 무덤 이장이고 첫 번째 유언은 나를 독일에 묻어두지 말고 반드시 그 통영을 옮기라. 그 사이에 또 과정이 하나 있어요. 이런 거 제의도 넣는데 북한 위성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숙소가 있고 사모님이 선생님 죽고 나면 너무 움직이 와서 한국을 모르고 그 위성연구소에 가 있었어요. 외항산이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요약을 하신 겁니다. 이수재 여사님이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이수재 여사님이 생일이 똑같아요. 생년월일이 똑같아가지고 간혹 그 날짜에 우연히 맞추어서 이제 북한에서 연구소를 가면 그 이수자 여사님하고 생일상 같이 차리셔야 하는 사이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었는데 그런데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좀 이제 너무 안쓰러운 거죠.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 나이 드신 분이 여자가 그죠 그 남편을 못 잊어가지고 그걸 보고 그분이 또 좀 영화도 하시고 하는 서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 김정일 위원장이 이 여사님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걸로 얘가 되겠나? 그러고 지금 윤희상 선생이랑 남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지만은 독일에 붙들지 말고 일시적으로라도 윤희상 연구소 앞에 백년 무덤이 그냥 안 되나 할 때 사모님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국가원수가 하는 말을 거절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선의를 가지고 하는 말인데 안 됩니다. 딱 거절합니다. 그때 만일에 북한으로 갔으면 남쪽으로 못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정도로 선생님이 남쪽에 윤희상 통영에 묻어가는 그게 크게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제의를 거절할 수 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일본이나 거기를 살지 말고 반드시 대한민국 통영에 살아라. 그리고 2010년에 기부해서 집 짓고 살고 계신 겁니다. 살고 계시고 또 하나 좀 비극적인 사건 아까 94년에 이제 귀국 준비하느라고 미나 첸 외손녀를 그 뉴욕으로 보내게 되잖아요. 그 외손녀가 27살에 뉴욕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겁니다. 나중에 참 그 음악대가 거기서 끊어져 버려요. 거기 94년이 힘든 세월입니다. 선생님도 기분이 좌절되면서 다음에 돌아가시게 되고 그 외손녀 리나 첸도 말 그대로 뉴욕으로 떠나가지고 또 얼마 27살의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고 그 94년이 좀 맺힌 게 많은 겁니다. 무덤을 어디 쓸 것이냐? 무덤이장 합의된 처음에 여기 쓰려고 했어요. 여기 바로 기장관 옆에 쓰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시끄러운 인생인데 너무 시끄럽다. 그럼 어디 쓸 것이냐? 이게 답이 있더라고요. 이게 통일시민에 보낸 유천 편지인데 94년에 기국이 좌절되고 난 뒤에 CD 간장 날라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게 여기 통일에서 이제 아마추어 음악가들하는 고전음악 감상에서 CD를 틀게 됩니다.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전합하는 이 내용이 이거 옮겨놓은 겁니다. 그 잔잔함마다 그 푸른 물새 이거 받아보고 싶었구나 해가지고 통영국제음악단 옆에 있는 춤을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유족들도. 그래가 이제 말로 유상 유언 두 가지가 말로 유족들 다 통영에 살게 되고 아들 미국 삽니다. 그 아버지 끌려가는 곳에서 보기 싫다고 독일도 싫고 회의도 싫답니다. 미국에 사시고 따님하고 이제 사모님은 2010년 기국 가셔가지고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핵심 마지막으로 딱 한 줄 요약하면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지 보면 우리 음악가 있다 보면 이제 유명 연주자를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음악가 있다 보면 직원들이 이놈들이 하는 말이 조성진이나 이민찬이 와서 이제 보고 난 뒤 아니 나보고 이 팀장이 이거 뭐 빼새끼들 뭐 그 버릇 어때요? 리허설 하는 거 보고 그래 내가 우리 직원들 뭐라 합니다. 그러면
야 이놈들아 그 아들이 버릇이 없는 게 정상이다. 4살 때부터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 매니저 하면 이리 같이 댕기고 한 번도 남하고 사회성을 맺어본 적이 없는 맺을 시간도 없었고 맺을 시간 있어서도 안 되고 그게 그분 인생입니다. 조선진 씨나 이민찬 씨나 우리 그 피아니스트를 봐요 마찬가지고 그분들 어떻게 사회성을 배웁니까? 오직 피아노하고 대한대면서 거의 정상인데 선생님이 이제 자꾸도 마찬가지인데 그 뭐 괴물들이 많은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45년에 일제강점기 끝나자마자 부산에서 공항 원장 가셨습니다. 강화리에서 그리고 파리 교회 회장을 하셨어요. 그 바쁜 와중에서 그리고 교독 관인 회장을 하셨습니다. 그 따님 하는 말씀이 아버지 소풍 한번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딱 봤어요. 그런데 제도 관인 회장을 했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공동체 문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아까 최상환 씨 저런 사람들하고 월북한 보름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오랫동안 했습니다. 보름마다 모이자. 그래가지고 보름의 멤버들 한 명은 통영 사람이 있는 부부 중에 통영 남편 부인들 그저 분이 월북하고 난 뒤 애기들이 있고 이제 부인이 있으니까 보름에 돈을 다 끄다가지고 조산원을 조산원 차려줍니다. 먹고 사주고 그런 살아오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이어진 게 남과 북도 헤어졌으니까 당연히 하나 된다. 그래서 나는 예술가로서 남과 사이에서 그죠 역할을 하고 싶다. 그게 이제 선생님에 대한 공동체의 열정입니다. 그리고 한손에서는 음악을 들고 세계적인 그 장관이 되시고 그 저기 예. 그 이윤상 선생님 그 의회 옮기고 뭐 하고 그럴 때 예. 그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가 뭐 2016년 꽃을 뭐 바치고 뭐 2016 그런 뉴스 나왔잖아요. 예. 그런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16년에 김정숙 여사가 뭐 성악을 뭐 예, 해갖고 이제 그때 베를린 방문할 때 어. 독일 방문할 때 방문할 때 이제 부핀 방문. 홍백나무를 하나 이제 사가지고 어. 비행기에 싣고 가서 이제 김정일 여사님하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두 분이 이제 가토 토끼 먼저 찾아가서 이제 나무가 기념 식수를 하게 됩니다. 어디다가? 베를린에. 베를린 가토 묘지. 그 이장하기 전입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신문에 녹이 되고 하면서 그 다음에가 탄생 100주년 때 이장이 합의되게 됩니다. 그 나무는 어디 있느냐 지금 유일상 베를린 하우스 진짜 베를린에 있는 집 그 뒤뜰에 다시 심어놨습니다. 베를린 하우스 집 그건 문체부 소유입니다. 문화체부 소유. 그거는 예. 이제 대충 그래도 조금 두서없이 조금이 아니라 뭐 많이 이랬네. 근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음악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요. 갑자기 오래간만에 길게 한번 하여튼 근데 질문이 궁금한 게 나도 음악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예. 근데 여기 오면서 그 윤희상 선생님의 어떤 그런 사상적인 그런 거에 우리가 잘못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잘못 이게 입수가 돼갖고 사상적으로 낭만적인 민족주의자. 어떤가 그랬는데 전혀 그런 상관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언론이고 막 북한 사람이 하나 나오는